카리스마와 직관이 만나면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 직관은 과학자나 수학자, 예술가, 정치인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 CEO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생명줄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한 번 내린 결정은 실행이 되면 번복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CEO에게는 자신의 직관을 밀고 나갈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직관과 카리스마, 이 둘은 성공한 CEO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필요불가결의 조건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 카카오톡의 김범수 대표, 삼성의 이건희 회장 등이 재계의 직관 신봉자로 통한다. 특히 정주영 회장은 직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주영 회장과 직관에 얽힌 사연은 너무 많다. 1971년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영국 바클레이 은행으로 차관을 얻으러 갔을 때 호주머니 속 500원 지폐의 거북선을 보여주며 한국은 영국보다 앞서 철갑산을 만든 종주국이다 라며 관계자를 설득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한국산 자동차를 만들지 말라, 수요가 없어 망하게 틀림없다 는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의 협박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자신의 직관과 고집대로 자동차 왕국을 이끌어낸 이야기까지. 그래서 정주영의 이름 석자 뒤에는 늘 직관, 통찰력, 뚝심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어있다. 그건 지난 2011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10주기를 추모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아산을 평한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 아산은 복잡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머릿속의 계산이나 책상의 기획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혀 경험을 얻었다. 너 해봤어? 하면 된다. 며 경험을 쌓았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모험, 도전 정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력으로 돌파했다. 그는 대성취를 위해 직관의 경험을 곱하고 여기에 돌파력까지 곱했다. 여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관대로 성실하게 기업을 일구고 있는 한 여성 CEO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던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체육관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이른바 직접 선거의 혁명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8년 후인 1995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 분노에 휩싸였다. 멀쩡하던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수천 명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한 인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 속에는 김정문 알로에의 김정문 회장 부인과 2살배기 어린 아들도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 회장은 기업가라기보다는 사회운동가에 가까운 기업인이었다. TV 1000번 넘게 출연할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가였던 김 회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기업은 처음 봤습니다. 망하지 않고 용케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느 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담당자가 깜짝 놀라며 말한 일화는 지금도 재계의 전설처럼 남아있다. 부인과 어린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놓인 김 회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으리라. 그 일이 있은 다음 해 김정문 회장은 운명 같은 여인과의 만남을 가진다.
바로 자신의 회사 청주지사장으로 있던 최연매가 그 주인공이다. 직원 교육을 위해 청주에 내려온 김 회장은 강의 시작 전 김서월의 초혼을 낭독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부인과 어린 자식을 잃은 김 회장의 목소리는 최연매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마치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제망매가처럼 가족을 잃은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 최연매는 그 순간 저 사람에게 마음의 동무가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인연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의 바람이었을까? 둘은 1997년 4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 김 회장은 70세, 최연매는 37세였다. 무려 33살 차이가 나는 부부.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축복받지 못했다. 돈 보고 결혼한 게 분명해. 다 늙어서 저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구만. 장피한 줄도 모르는 낯 두꺼운 여자구만. 유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틀림없어.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다. 최연매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두 남동생도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한 지 겨우 8년 만에 김 회장은 심장 대동맥 파열로 작고한 것. 젊은 아내를 두고 가서 내 미안하이.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만. 다 하느님의 뜻일 테지. 먼저 감사해. 김정문 회장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장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건 회사 정신의 핵이자 어떤 모델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사를 알렸던 TV스타 창업주가 어느 순간 이슬처럼 사라진 커다란 사건이었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웠고 급기야 부도 위기까지 몰렸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위험해. 나라도 나서야 해. 그때 최연매의 회사 직함은 부회장이었다.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더 떨어지자 김 회장을 보좌해 그녀가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선 상태였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지사장을 지낸 최연매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회사를 살려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었다. 여기서 기업을 포기하게 되면 회장님을 2번 죽게 하는 거야. 최연매는 동분서주했다. 거래처와 직원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했다. 다행히 직원들은 그녀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회사를 위해 자기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임원들도 있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 회사는 최연매의 열정과 신념을 외면하지 않은 채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5년 630억 원이었던 연매출이 6년 후인 2011년 177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취임 당시 2천여 명이었던 방문 판매 사원도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최연매의 신념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엄마처럼, 누나처럼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회사 대표로 취임한 최연매는 이러한 경영 원칙으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이끌어냈다. 여성 특유의 감성도 경영에 접목시켰다. 청주 사범대 출신으로 중학교 교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직원들과 함께 책을 읽는 독서 경영 제도를 통해 소통의 통로와 토론의 시간도 마련했다. 한 잡지에서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CEO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똑똑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일명 똑따형 CEO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설문에 응한 직원들은 자신의 CEO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차가운 똑차형 CEO가 많다고 답변했다. 상당수 직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과 실제 자사 CEO 유형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최연매 대표는 전형적인 똑따형 CEO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감성으로 아래 직원을 대하라. 최연매 대표가 중간 관리자에게 강조하는 말이다. 직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그녀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소통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회사의 사훈이기도 한 진실이다. 진실과 진정성이야말로 오늘날의 최연매 대표와 회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람의 성품도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무엇보다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는 100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유능재강이라는 말이 있다. 노자가 한 말로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진정한 강자는 부드러운 사람임을 강조한 명언이다. 아무리 강한 나무도 폭풍을 맞이하면 부러지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강함을 자랑하다 부러진다. 소통하는 힘과 신뢰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게 진실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진실과 진실성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100사람의 마음도 능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연매 대표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다. 그녀는 한 기고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재상과 직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나 대화 도중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경영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다. 그만큼 오늘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재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나 역시 여성 경영자로서 인재를 선발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직관에 많이 의존하기도 하는 편이다. 한국에도 이제 여성 CEO들이 많이 생겼다. 증권업계 유일의 여성 CEO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부터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놀부 BNGD와 한경희 생활과학도 모두 여성이 창업한 회사이다. 1993년 이른바 신경영 선언을 하며 10만 명을 먹여 살릴 한 명의 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도 2011년 한 모임에서는 여성 최고 경영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이제 더는 여성 CEO가 화제거리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확산되어 3당의 대표가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진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최연매 회장의 행보를 보면 중국 고전 정관정요에 나오는 이수성 난수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수나라 말기에 혼란을 노려 이세민은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를 창업했다. 어느 날 태종 이세민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창업과 수성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렵소?
신하 방현령이 대답했다. 창업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많은 영웅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위증에게 물었다. 경은 창업과 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소? 그가 대답했다. 예로부터 임금의 자리는 갖은 난관 속에서 어렵게 얻어 안일하게 지내다가 쉽게 잃는 법이옵니다. 이런 까닭에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둘의 대답을 들은 태종이 말했다. 신하 방형령은 나와 더불어 천하를 얻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소. 그래서 창업이 더 어렵다고 말한 것이오. 하지만 위증은 나와 함께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의 생활이 평안하도록 노력해왔소. 때문에 교만과 사치와 방심에서 오는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소. 그래서 수성을 더 어렵다고 한 것이오. 하지만 이제 창업의 어려움은 끝났고 따라서 나는 앞으로 두 신하와 함께 수성에 힘쓸까 하오. 창업수성. 최연매 회장의 성공 신화에는 바로 이 고사의 뜻이 숨겨져 있다. 성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성을 키우는 것은 더 어려운 법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던가.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고작 1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자신의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오고 간다. 불행하게도 이 중 성공하는 사람은 10% 내외이다. 김정분 회장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일으켰다면 최연매 대표는 혼신의 힘을 다해 회사를 지켰다. 수성하기도 어려운데 회사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다. 매출과 실적이 그 사실을 대변해준다. 최 회장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직관력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한 마음으로 100사람의 마음을 얻겠다. 최연매 회장의 말은 그래서 비장하고 의미심장하다. 자신이 애써 이룬 것을 함부로 남에게 뺏기지 마라.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지켜내야 한다. 꿈과 성공을 이루었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 이것이 최연매 회장이 전하는 메시지다.